우리가 고정성 그리고 뭐 총위치, RPD 이렇게 간략하게는 오늘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교수님께서 연세대에 계실 때 같이 했던 연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두 종류의 구강 스캐너를 이용했고 이 구강 스캐너로부터 모델리스 방식으로 해서 보청을 만들었을 때 과연 내면 적합도랑 변형 적합도가 어떤지를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치약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점이 우리 고철과랑 상의할 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이 강의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너무 깊지 않은 수준에서 그다음에 보철도 사실 저는 이제 보철을 하진 않긴 하지만 보철물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 선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뭐 어쨌든 본텍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쓰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면은 내가 이제 본텍 2개 정도 해가지고 싱글 같은 경우에 뼈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감이 근데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같이 할까 말까 뼈이식 먼저 할까 같이 할까 사실 그 디펙트 형태 만약에 이제 본 하우징에서 임플란트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의 이제 디펙트 얇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좀 자신이 없으면은 고리식 먼저 해놓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내가 본텍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근데 같이 하는 것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예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예진성 있는 치료를 위해서는 뼈이식부터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금방 수리해줘봐야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2주일은 지키는 편인데 환자분이 권근욱 교수님 환자분이면 제가 세게 말을 못하고요. 아래 교수 환자분 좀 더 많이 못 쓰게 하고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 2주 이상은 지켜야 되고 충분히 이제 그 블러아웃 한다고 그러나요? 해서 이제 그 세게 눌리지 않게끔 환자분한테도 이제 뭐 집에 가서는 좀 끼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한 분만 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오늘 질문 많고 되게 활발한 토론이 돼서 우리 행사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거는 열심히 해놓고 한 4개월 기다려야 된다 했더니 된다 너무 길이 가이드가 문제입니다. 저렇게 설치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인사전 엣지가 세라믹에서 가이드가 되겠죠. 라미네이트에서 그 가이드를 주위에서 가이드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타입 하는데 아까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인사전 엣지가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보존이 되죠. 인사전이 저렇게 두껍진 않겠지만 이렇게 타게 엣지면 설명한 다음에 매진 비결이고요.
그래서 수복부의 전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가 2003년 7월에 방문해서 최근 선지금 2022년 10월이네요. 그래서 거의 20년 이상 견디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노화가 되는 것처럼 치아도 늙는구나 확실하게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측 세 번째 사진이 2012년이니까 한 9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때까지 잘 유지가 되는데 22번의 서비컬 쪽에 약간의 그렇게 프랙처가 있습니다. 집행된 것처럼 너무 얇아서 혹은 저 부위가 덴틴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탈락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까지 두 개가 잘 견뎠습니다. 13년 정도 이상. 그리고 2022년에 왔을 때 12번이 탈락해서 다른 치과에서 수복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까 12번이 뭐였죠? 인사자리에서 삭제한 겁니다. 22번은 뭐였죠? 팩을 아달렸으면 나비알만 삭제한 겁니다. 거의 20년을 나비알만 삭제했는데 나비알의 면적이 그렇게 넓 너무 두꺼운 걸 쓰게 되면, 물론 뭐 IDS나 그런 걸 했을 땐 상관이 없지만 저걸 너무 두꺼운 걸 쓰게 되면 미리 프리큐어링을 할 수 없다는 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드헤시브를 큐어링을 하고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드헤시브를 조금 필름식이니까 얇은 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토탈 해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상과 실라는 될 수 있으면 치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접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레진 세멘트에서 복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진 세멘트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저는 궁극적으로 1번을 선택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레진 세멘트가 가장 강하냐, 그냥 굳었을 적에 딱딱한 게 제일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 강도가 제일 센 게 1번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1번 세멘트들은 토탈 해칭을 하고 H&D스를 하는 그런 타입이고, 3번 같은 레진 세멘트로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통째로 떨어져 오는 거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보면 이런 종류인데 1번, 2번, 3번이 좌측에서 1번, 2번, 3번. 그 중에서 제가 광중압 레진 세멘트만 사용하는 게,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붙일 적에 광중압 레진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듀얼 큐어 레진 세멘트를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굳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광중압 레진 세멘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변색의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는 저기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광중압 전용 그런 레진 세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그림이 보이시죠? 우측이 다 성형하고 나서 다시 팔리싱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 환자도 거의 17년 이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세 23년 작년에 오셨네요. 보시면은 여기 잠시만요. 우측에 13번이 6연치인데 임플란트 수복을 하셨고요. 한 17년 지나고 나서 소구치 쪽에 보면 NCC에 있어서 레진 필링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 정도로 교합이 아주 가하게 가해지면서 치아도 파절되고 하는데 라미네이트가 잘 견디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제가 2010년도에 월간 치과계 라미네이트 연재도 했었고요. 그 다음 2012년부터는 우리 실계 치과대학에 쓰이는 교과서에 라미네이트가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미네이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좋은 치료법으로서 우리 치과계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 불안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라미네이트 많이 시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